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오늘 양시장 모두 반등에 나섰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렸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소화하며 이번 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 공시가 나왔습니다. 채무 이행자금 부족으로 인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사채권자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시간별 특징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KC텍이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을 결정했고 계약 기간은 9월 23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풀무원의 일본 종속회사 아사히코의 제3자 배송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는 4,380주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 나온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외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해운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을 비롯한 해운주들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STX 그린로지스가 현재 눈에 띄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2%대 시세 뿜어내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주에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외에서 물류주들의 표정도 좋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KCTC인데요. 쿠팡의 물류창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 쿠팡의 물류 인프라 투자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흐름이 바뀐 모습인데요. 4% 가까운 시세 뿜어내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기차 관련주 그리드 위즈도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KTIS도 현재 강한 탄력 받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KT 계열사인데요. 정규장에서는 파란불로 마감했지만 현재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한국유니온제약입니다. 앞서 공시 전해드렸죠. 오늘 정규장에서 10%대 급등하며 마감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8%대 가까이 깊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를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동부 항구의 파업 가능성 소식 때문에 현재 시간에서 해운과 물류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그리고 다른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해운주들 대한해운도 보이고요. STX 그린로직스, 동방, KCTC, 물류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세요? 네,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이 대장주들입니다. 일단은 STX 그린로직스가 이전에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이거 네. 사실 파업 이슈가 이번에 처음 딱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물류 SCFI 지수에서의 좀 상승 기조가 나올 때 이 운임 지수가 최근엔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아서 운임 지수가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STX 그린로직스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흥하해운이 또 단기적인 탄력도가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하는데 이 종목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해운주들 사이에서는 적은 거래량으로 좀 상당히 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해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물류단에서도 당연히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물류회사들 중에서 3자 물류회사라고 해서 육해공을 다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임지수 자체가 굉장히 고공행진할 때도 사실 운임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운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건 파업에다가 이제 또 헤즈볼라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영향을 같이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미국장에서의 변동성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었던 VOJ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큰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과정들이 나오게 된다면 월요일에는 장 초반에 오르다가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해당 산업군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이슈가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힘이 희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주가 강해지는 요인에는 단연 조선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이제 중고선에 관련된 고철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배를 바꾸기 전에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LNG선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 수주가 들어온 쪽이 대부분 이런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운반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단기적으로 건조가 되고 또 나가는 데까지는 또 바틀렉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해운주에겐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 물류 관련주들 시간을 거래해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바로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흥하해운이요. 네, 흥하해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800원에 20%요. 2,800원에 20%요. 네.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좀 됐는데 네. 목표가까지 갈지 아니면 못 가면 단기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4%대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비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그 이상까지 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해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 그리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이 2,800원인데요. 동사의 올해 흐름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다시 또 밀리고 그리고 또 다시 밀리는 거죠.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2,500원 위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꽤나 많이 들기 때문에 매수 가격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손실 처리하는 거를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해운주 관련해서는 올 한해 쭉 한번 히스토리가 있긴 있습니다. 연초에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몇몇 섹터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을 바로 상향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운주였습니다. 하지만 1분기 기준으로 해운주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상 운임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꺾여버렸고요. HM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우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동사도 마찬가지고 기타 해운주가 중간중간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업이라고 하는 변수가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겠으나 이에 따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만한 변수는 저는 크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히 매수 가격까지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기보다는 2,500원 위로 왔을 때는 약간의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조금 정리를 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저는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파업 소식 이슈가 좀 테마성으로 엮이면 다음 주 시장에 당장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피비님? 제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 내에서 흐름이 지금 좋긴 좋아요. 네.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중동지방에서 분쟁이 나서 시간에서 관련된 기업들, 해운 관련된 기업들이 저런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와, 이 테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세구나라고 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3에서 한 4% 또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했을 때는 시가를 띄운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거 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요.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섹터는 꽤나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좋고 조선도 지금 괜찮고요. 제약 바이오는 한 차례 좀 꺾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실적이 나올 만한 섹터 기업들 분명히 있으니까 흥하해운에 너무 기대만 하기보다는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갭상승 출발 이후에 좀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0420번님께서 KCTC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4,985원에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 2% 넘게 상승 중이고요. 5,160원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어떤 결정 내리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관련된 테마 이슈가 있을 때 네. 5,800원에서 6,500원 사이로 일단은 밴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가격은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테마주 치고는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알아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뭐 이 KCTC는 동방이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네. 패턴이 있어요. 이게 흥하이온과 대한해운이 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묶이는 게 STX 그린로직스랑 흥하가 묶이고 이제 나머지 대한해운은 좀 각자 각계 전투를 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텐데 아무튼 KCTC가 갈 때는 동방이 항상 같이 가는 채널링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대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면은 20%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패턴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승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아요. 매매해보시면 알지만 호가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슉 갔다가 훅 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내가 대응을 하신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이런 가격 제가 말씀드린 그 밴드 안에서 그날의 그런 이슈나 수급의 힘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체결을 받는 식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만큼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방은 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 쪽으로. 근데 모처럼 다시 나왔죠. 뭐 지금 야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전날 올라가고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당연히 되돌림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좋지 않게 미국장이 끝나면 저는 예상외로 더 세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 한 7, 8개 정도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거의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한참 들썩거리다가 좀 뭐 한 달 정도 박살내긴 했지만 다시 바로 또 기회 주죠. 그래서 이 해운 이슈는 뭐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파업을 한다고 하면 대거 급등이 나올 겁니다. 저는 뭐 지금 파업 예고니까 지금 이런 거지. 파업을 하면은 또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조금은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로 A프로젠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 전하면서 시간에서 급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거의 한 6% 넘게 빠졌는데 지금은 3%대로 좀 하락폭을 줄이긴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이 종속 회사의 그 유증이 지금 나온 거죠. AP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업. 다행스럽게 공모 가격 유증 금액 자체는 대략 500억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A프로젠의 주가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시간에서 바로 하한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자체는 일정 부분 약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해서 보유를 하거나 이 기업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유가 저도 한 주식 투자를 대략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 프로젠 이와 관련된 기업이 유증을 한 걸 지금까지 한 3,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유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주주들에게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기업의 경영 전략이죠. 그런데 이 전략 자체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사전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증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좋게 바라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언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이렇게 줄지는 모릅니다. 시장에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유증 한번 하지 않고 원활하게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굳이 A프로젠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수익권에 있다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정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충격은 있겠으나 큰 충격은 아닐 겁니다. 다른 유중처럼 10%, 15% 급락 거기까지는 우선은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 프로젠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시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HLB 그룹주 올라와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녹십자 웰빙,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오늘은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강했는데 다음 주 시장까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 시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다음 주가 아니라 뭐 한동안은 유지가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쪽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바이오고, 그다음에 대선 테마 안에서도 양쪽 공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쪽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스토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워낙 큽니다. 뭐 알테오젠에 대한 결과, 키트로다 관련된 뭐 부분은 워낙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긴 한데 뭐 시장에서 바라고 있던 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뭐 안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일부 기업들은 세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뭐 펀드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쪽에서 이제 트리거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오늘 아시겠지만 사실 뭐 길려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거의 세상 끝난 것처럼 눌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방에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이오는 좀 묵직한 이슈가 나오면 가격 상관없이 그냥 배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급이 확실히 다른 쪽은 좀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도 바이오 쪽은 확실히 강합니다. 거래량도 이제 바로 전일 대비 5배 터져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은 뭐 물론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높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배제를 하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스토리가 있고 뭐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쪽에서의 플레이는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여전히 괜찮다. 다음 주 시장뿐만 아니라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